안녕하십니까 소방선 여러분. 24년 소방선진 합격 대비 MD 소방법령2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년 또 새해가 밝았고 또 24년 여러분들 승진 준비하는데 출발선에 있습니다. 출발을 하신 분도 있고 강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24년 우리 소방 승진 여러분들 반드시 다 전원 합격의 원년을 삼는 그런 24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24년 여러분들 모두 다 합격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24년 우리 소방 승진 합격 대비 이 소방시설법과 화재 예방법에 대한 간단한 OT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3년에 어떤 문제와 그다음에 22년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간략하게 한번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 이제 소방시설법하고 화재법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또 고득점으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가 또 수업을 할 것인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23년 기출문제를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 소방법령2 기출분석입니다. 화재방법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데 가장 이 방향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기출입니다.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문제 형태로 출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방향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그 방향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소방교 기출입니다. 1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의 근무자,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그래서 우리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소방교육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교육 훈련이 세 가지가 있다.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이 있어요. 소화훈련, 통보훈련, 피난훈련. 소통피라 합니다. 암기공식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나온다고 기본 이론 시간에 다 했고 그 다음에 문제집에서도 다 만들었던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 암기. 그래서 소방무기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있거든요. 암기 공식을 이용하자. 그러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이 암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잘 여러분들 제시를 하거든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2번 화재 안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상으로 옳은 것입니다. 공개. 그래서 화재 안조사 결과 공개 범위. 이것도 암기입니다, 여러분. 암기 공식.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 보호자를 선임하는 대상. 이것도 암기죠. 기수의 노수. 다 암기 공식입니다, 여러분. 암기 공식. 다 이거 암기 공식. 화재조사 결과 공개 범위. 그다음에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 등급에 따른 화재방 안전진단 기간. 이 숫자죠, 여러분. 숫자. 기간. 숫자를 잘 기억하자. 숫자를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5년, 6년, 5654. 5654. 3년으로 나와서 틀렸어요. 뭐 3년이나 숫자 본 적도 없는데 진단기간에서. 그래서 3년으로 나와서 틀렸어요. 자, 5번 화재 등 재난이 발생 이후 사회 경제로 피해가 큰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의 대상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 이것도 숫자입니다. 숫자. 자, 6번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그 관리 권한이 분리된 경우 관계인의 그 관리 권한별로 소방관리 선임이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합 건축물로서 지하층을 제한 초소가 11층 이상,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복합 건축물. 그다음에 지하가, 그다음에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이것도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숫자입니다. 숫자.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숫자. 그래서 대상 범위.
범위를 기억하자. 범위. 자, 소방장입니다. 화재안법. 소방관서장이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는 사항. 이것도 범위죠. 범위. 너무 쉬운 문제였죠. 화재 예방 가가지고 이 범위가 또 소방교 문제와 똑같은 문제에 나왔어요. 화재 예방 가가지고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화재 예방 가가지고 숫자.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 등급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그래서 A, B, C, D, E 등급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소방안전 대상물 근무자, 그다음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 훈련 등으로 옳지 않는 것.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공부해야죠. 이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의 근무자 그대로 소방 훈련 내용 교장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인데요. 내용이 그 지문이 좀 다르죠. 그래서 문제 그 나온 범위는 똑같은데 숫자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달리 구성했습니다. 5번 보면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소방안전 대상물의 범위 중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이나 1급 소방안전 대상물에 제외되는 것. 이것도 범위죠. 범위. 그래서 이것도 암기 공식을 통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동물이지 이렇게 오시면 돼요. 너 동물이지? 동물이지? 자, 6번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는 소방안전 대상물 중 2급 소방안전 대상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2급 대상물입니다. 이것도 범위 대상이죠. 대상, 범위.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자, 소방시설법 문제죠. 소방교 기출. 성능 위주의 설계라는 특정 소방의 범위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 합. 우리 시험에 이 숫자의 합이 잘 나와요. 네모 박스로 해가지고 숫자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이것도 다 숫자죠. 숫자의 합. 숫자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잘 나옵니다. 이것도 숫자죠, 여러분. 숫자. 형식 승인 대상 소방용품. 그래서 우리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형식 승인 대상. 행정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은 성능인증 대상. 그래서 소방용품의 대상 범위입니다. 대상 범위 1호부터 5호까지 기억을 하셔야죠.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러나 수업 시간에 제가 이 개별 기준의 표와 관련해서 꼭 이걸 암기를 하세요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이 100점 방지용이었다. 자, 수용인원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 네, 이것도 대상 범위를 잘 기억하시면 되죠. 그 숫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것도 숫자. 계산 공식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계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 계산 문제를 대비하자. 대비. 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대상물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 종류 중 자동화 탐사 설비, 자탐을 기억하자. 자동화 탐사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 소방대상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 보통 우리가 자탐을 설치할 때 터널이죠. 터널의 길이가 500m 이상의 터널 이가 틀렸죠. 올해 자동화 탐사비를 설치하는 터널의 길이는 1000m가 넘어야 돼. 그게 터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만 공부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죠. 특정 소방의 관계인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 종류 중 간이 스프링클러, 그래서 자탐, 간이 스프링클러 나왔네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자,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단독 규모 감지기, 자탐.
인명구조기구 설치 대상. 인명구조기구는 방방공인, 특히 공기호흡기와 관련해서 물 부문 등 소화 설비, 그 다음에 비상 경보 설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공부해라 했죠. 특히 스프링클러, 가래 스프링클러, 단독기부 감지기, 타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하나, 둘, 셋, 넷. 비상 경보 설비, 물 묻는 소화 설비.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소방시설법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정말 어렵거든. 대상 범위 관련해서 양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하지 말고 이것만을 공부하고 가라. 이렇게 정리를 해줬죠. 이거. 그 다음에 물 붓는 소화 설비, 인명구조. 이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러 가라.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러면 소화시조 저수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비관에 들어갈 내용. 하나씩 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본 이론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하나 다 공부하는데, 우리 소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스프링클러, 가래 스프링클러, 단독기부 감지기, 자동화 탐 설비, 그다음에 인명구조기구, 물 붓는 소화 설비.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장 기출입니다. 소방시설법 공동주택의 범위. 이게 이제 복수정답 됐죠. 이게 24년 12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이 공동주택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우리 법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내용인데, 이게 24년 12월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복수정답 했어요.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공동주택. 왜? 우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그 다음에 소방차단 전용구역을 설치할 때 공동주택의 종류를 알아야죠. 그래서 구별을 좀 해놔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나왔다. 이 복수정답 되겠죠? 자, 특정 소방의 관계인은 소화법부 고장 등 대통령 정하는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뭐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범위죠. 뭐 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것. 이런 거 아닙니다. 특정 소방을 설치하는 소방시설 관리, 정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성리주의 설계 대상. 이 성리주의 설계는 매년 시험에는 잘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더니 또 나왔잖아요. 소방청장 본부장이 소방시설 작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소방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그 대상 범위입니다. 또 암기 공식을 통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죠. 문숙종 수업의 문숙종 노판창 수업의 공창 위지관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 공식에서 해결하는 거죠. 6번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 홀에 설치 관리하는 소방시설 종류죠. 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죠.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왔네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간이, 자탐 이게 시험 나왔죠. 이게 이제 비상경보 설비가 나왔는데, 비상경보 설비는 근로자 50명 이상 고려하는데 50명을 고려하잖아요. 이게 지문에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나왔었죠. 수용인원 산정부에다 산정 인원수를 적은 수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수용인원 계산 문제. 그래서 수용인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계산 공식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너무 쉬운 문제였습니다. 임시 소방시설 중 간이 피난 유도선 설치한 것을 보는 소방시설에 해당하는 것. 간이 피난 유도, PP 통계, PP 통조, PP 통조. 이것도 암기 공식. 무창층 너무 쉽죠. 소방시설 자점검 시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 소방물, 그 다음에 소방시설 범위, 소방청장이 소방시설 관리사에 대하여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증을 명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자격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거는 것을. 그래서 이게 22년 소방교육 기출입니다. 그래서 다 나왔던 문제가 또 많이 또 기출이 되죠. 출제됐던 내용들이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반복. 소방시설 종류 중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해야 사용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 소활동 설비를 물어보는 거죠.
둘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을 하나의 소방 대상물로 보는 연결 통로 요건. 그러니까 하나로 볼 것인지 별개로 볼 것인지 구별을 해야죠. 당연히. 이게 바로 특정 소방 대상 비고란에 나와 있는 문제죠. 내용이다. 자, 8번.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가 필요한 건축물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허가 등의 동의호서의 첨부한 서류. 여러분들 서류가 아주 중요합니다. 소방청력에 전한 내진 설계 기준에 맞도록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아닌 것. 그래서 서류, 첨부 서류도 좀 공부를 좀 해야죠. 내진 설계 기준. 이것도 암기고시를 통해서 기억하죠. 옥내스물 등. 자, 10번. 대통령 화재인진을 변경으로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강화됐을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소방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것도 대상 범위로서 범위 대상 암기를 하면 돼요. 암기 공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거기 보면 숫자와 대상 범위예요. 자, 소화수 수집 처리 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중저온이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에 설치하는 물 붓는 소화 설비로 옳지 않는 것. 우리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중저온이 방사능 폐기물 저장시설에는 우리가 가스기 소화 설비를 설치하죠. 이산화탄소, 할론, 할불,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좀 하시고 용의 정의, 소방시설 등 네 가지가 있죠. 소방시설, 비상구, 대통령으로 자는 것, 방화문, 자동방화 셔터. 방화벽은 아니다. 이 방화벽이 나와서 틀렸죠. 22년에. 공기호흡기를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시료사가 화재방 경계지구에서 화재방을 위하여 작성하고 관리할 자료. 틀린 것.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화재 경계지구가 화재방 강화지구로 바뀌었죠. 이 5가지 사항을 대통령이 하는 5가지 사항을 기재해서 작성 관리하는 거죠. 매년. 이것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소방장 기출을 봅니다. 대통령 또는 화재연륜의 변경으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과제했을 경우 기존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게 나왔던 문제가 또 교 문제인데요. 그 내용만 살짝씩 바꿔서 시험에 나왔어요. 행정기관이 건축물의 시공지, 소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할 때 첨부 서류. 이 건축허가 등의 첨부 서류가 교장 문제 다 나왔네요. 물 붓는 소화 설비. 정말 잘 나왔죠. 과징금 부과. 이 과징부가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 22년에 이 킬러 문제였죠. 그래서 연매출액이 100억을 초월한 경우는 일일 과징금이 33만 원. 이 33만 원이 답이었어요. 그 표에서 가장 많은 거가 적은 거. 항상 표가 나오면 처음과 끝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화재를 진압하는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산업설비. 이 소활동 설비죠.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소방시설 분류. 그다음에 정의. 용어의 정의가 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이 올해도 말이죠. 24년도 우리 화재방법이나 소방시설법 용어의 정의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23년에 용어의 정의가 안 나왔어요.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도 박스형 문제로 빈칸치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6번에 연소에 우리가 있는 구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만 있는 대로 골라라. 또 숫자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6m 이하, 10m 이하. 소방기술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위원회죠. 위원회를 정리를 해야죠. 위원회. 자치정거, 건축화 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사장의 동의를 받지 않는 건축물의 범위. 자치정거 결과 제출기간과 보관기간. 제출기간 지금은 이제 15일. 전에는 7일이었는데 15일로 바뀌었고 2년. 불에 사는 설비. 특수가염물 저장치 기준. 불에 사는 설비 관리 기준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11번에 특수가염물이 대기한 수량 기준. 이것도 암기 공식으로 다 기억해야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가연소 고체류 옳지 않는 것. 조리하여
조리를 위하여 불에 사용하는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옳지 않는 것. 다음 중 화재 예방 조치 명령으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화재 예방 경계조를 시행하는 경우 소방 특별조사, 소방교육 훈련을 실시권자 횟수. 화재 예방 강아지로 바꾸면 되겠죠. 강아지고. 소방 특별조사가 아니라 그냥 소방 안전 화재 안전조사로 바뀌었죠. 실시권자, 소방관서장.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소방관서장. 전에는 22년에는 소방본부장 서장인데 소방관서로 바뀌고 연일에 그러면 10일 전까지 통보. 이런 거 연일에 10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정말 단골 메뉴예요. 화재 예방 강아지군의 소방대 상물에 대한 화재 안전조사 실시권자, 그 다음에 화재 안전조사 실시 연일에, 소방교육 훈련 연일에 이상, 그다음에 10일 전까지 교육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날짜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 숫자와 관련해서 주체와 관련해서 주체. 자, 그래서 우리 보면 이 소방법규 공부하면 여러분 암기 공식을 잘 이용하자, 숫자를 잘 기억하자, 범위를 기억하자, 숫자의 합 이런 문제가 또 잘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우리 소방시설법에서 이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이런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범위를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꼭 암기를 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거의 계속 반복이 출제가 되네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들, 소방시설 분류,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각종 이론의 정리, 그 다음에 주체, 누가 하느냐,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소방법령 2 강의 우수입니다. 커리큘럼. 자, 먼저 기본 이론 강의를 하고 이게 끝나면 예상 문제 풀이, 이게 끝나면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정리, 총 4개의 커리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재방법과 소방시설법이 만점에 도전하는 그런 강의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강의 구성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방법령 2, 우리 소방 화재 예방법과 소방시설법 기본 이론 강의 특징입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와 절차, 이 프로세스, 소방 안전관리 절차, 프로세스, 그리고 또 다 그림을 통해서 도식화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기출 분석을 통한 중요 내용 파악과 앞 출제 예상까지 여러분들한테 찍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표 표시하시고 그걸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답 인출되는 중요 조문에 압축 정리해서 반드시 숙지하도록. 특히 본문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기준과 관련해서 스프링클러 설비하면 쭉 나열되어 있죠. 그걸 또 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도록 다 정리를 해놔서 각 소방시설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셔서 잘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암기할 내용은 암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습장이나 혹은 조그만 도서카드에다가 각 그 테마별로 딱 해서 암기 공식을 딱 써놔가지고 그 틈틈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이게 바로 시험장에서 아주 치트키가 됩니다. 아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식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기 공식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소방법령 2 공부 방법입니다. 기본 이론 수업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들이 자주 되고 어떤 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가, 그 중요도 표시를 책에다가 딱 하시면서 그걸 이제 유래서 복습을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복습을 해서 암기하고 암기 노트를 작성해서 그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뒤에 또 단원별로 문제가 있습니다. 또 예상 문제 풀이 또 있죠. 그래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에 문제 푸는 것을 적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력을 배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죠. 소방교육 공부, 암기 공식, 숫자. 거의 대부분 숫자예요. 숫자.
그다음에 어떤 대상 범위, 건초와 동의 대상 범위, 그다음에 문제 스타일이 쭉 숫자를 해가지고 이 숫자에 빈칸을 한 4개 정도 들어가고 합은 얼마냐, 그런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첨부 서류, 소환설 분류, 정의, 그다음에 각종 이론회가 나오면 그 이론회 정리를 해주시고, 자격증이 나오면 자격 취소, 자격시험 응시 자격 기준 이런 것들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주체 이걸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법 원문을 보면 첫 시작은 주체부터 시작합니다. 그 주체를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방법령 2, 이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법 관련된 OT를 간략하게 했는데요. 이 기본 이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24년 모두 다 우리 승지시험에 다 합격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23년에 우리 또 저의 수업을 들은 우리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또 다 합격을 하시고 또 추천도 많이 하시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고 그날 배운 건 그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우리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이 또 학습 질문란이 있습니다. 그 질문 게시판에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면 제가 성심껏 또 빠른 시간에 여러분한테 대답을 할수록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꿍꿍 알 필요가 없어요. 질문을 하시고 저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4년 여러분 모두 다 합격하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부터 최종 정리까지 잘 한번 1년 동안 이 커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24년 여러분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 OT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